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가 블루 오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에 이어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에 의한 소위 뉴스페이스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제주형 우주산업을 신산업으로 제시했고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우주산업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출연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사께 질문을 네.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주산업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KCTV와 함께 우주를 향한 제주의 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정은 지난 2023년 2월에 민간 우주 산업의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가치 사슬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지상국 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소형 큐브 위성의 제작, 그리고 친환경 민간 소형 발사체, 그리고 우주 체험, 관광, 이 5가지 가치 사슬을 이용해서 민간 우주 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조금씩 성과를 내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을 제주 우주 하나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는 공사가 착공되게 되는 점 매우 크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이전에 나와주신 이상률 원장님의 재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이상률 원장님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연구원 소개와 함께 전 세계 우주 산업 동향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위상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연구원 소개드리면 다른 기관에 비해 사실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8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89년, 원래 이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저희들은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시명 항공교통이라는 오파브, 그다음에 성층권 그 태양광 드론인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어떤 전문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우주항공 쪽에서는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우주 산업 쪽은 정부 주도로 쭉 되다가 2000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아까 언급하신 그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주 어떤 수준을 뭐 세계 7대 강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7대 강국이 맞는데요. 불행하게 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2023년으로 600조 원이 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 분야에 굉장한 이때까지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은 세계 7대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미하다. 많이 미미합니다. 뭐 본격적으로 제주와 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 2월 지사님께서 직접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당시 좀 발표했던 자료 좀 보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당시 발표한 계획 대비 잘 진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3년 2월에 발표할 때 민간 우주산업 육성 계획에는 5가지 기본 가치 사실 체계를 활용해서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사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하나 시스템이 하나 우주센터를 서귀포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발사체와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또 특히 또 지난해 12월에 발사체를 국내 기술로는 처음으로 민간이 이제 성공시켜서 지금 궤도에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또 우주 기업이 발사체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있고 또 조만간 발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발사체 분야를 좀 끌고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성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우주센터가 착공이 준공이 완료되게 되면 직접 제조하게 되는 또 조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만약에 발사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큐브 위성 제작 업체들도 제주에 오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상당히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잘 볼 필요가 있고 지상국 서비스는 뭐 이미 제주에서 출발했던 컨텍이라는 우주 기업이 지난해 11월에 상장을 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읍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 안테나를 지금 9개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3개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고요. 그 다음에 위성 활용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국가위성통합센터가 제주에 있고 그와 관련돼서 위성의 정보를 활용해서 영상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용의 범위는 너무 많아질 것이다.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우주 체험과 관련된 또 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일정한 오프라인에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관련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게 모습을 좀 드러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인재 양성 과정입니다. 지금 한림공업고등학교를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로 돼서 아마 지난주에 지금 현판식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항공우주 인력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양성되는 시스템을 갖게 되고 원래 8월부터는 저희가 제주대학교하고 한화시스템과 이제 관련 협약을 맺어서 융합인재 양성과정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벌써 여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이 우주 관련 기업과 기관에 지금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68명이 제주 출신 인재들이 취업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뭐 민간우주 산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다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옛 탐나대학교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고 우주센터 건립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원 테크노 캠퍼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원 테크노 캠퍼스는 이제 구 탐나대학교 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발전시킨다. 즉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당초 교육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메인으로 생각했던 게 항공우주와 관련된 그리고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2028년까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 시스템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위성의 제조와 그리고 발사체 조립 이런 전 과정에 대한 공장과 관련된 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 연구소의 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R&D 인력과 제조 인력이 같이 함께 들어오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규직 인원을 대략 300명 이상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고 이 한화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협력 회사들이 또 뒤따라 와줘야 됩니다. 지금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22개 업체 협력사가 제주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규모는 1,000명 가량으로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그쪽에 조립 공장을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페리지도 제주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책 연구기관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에트리 같은 경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분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원 캠퍼스뿐 아니라 이제 도내 곳곳에서 뭐 여러 우주 관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하나시스템은 제가 말씀을 예. 드렸고, 그 다음에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예. 제주에 사무소를 열어서 제주에서 지금 해상 발사 준비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 사무소에서 인력이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지금 한림업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 안테나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위성통합센터 내에 위성을 활용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예. SIIS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성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기관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제주의 우주 산업 좀 들으셨는데 네네. 평소 이제 이상률 원장께서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우주 산업 방향과 현재 진행되는 과정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제 좀 주도를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우주를 이끌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페이스가 대두되면서 민간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주가 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예. 또 그다음에 이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실리적인 이제 예.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정부가 어떤 사업을 만들고 그 정부의 재원만으로 어떤 뭔가를 하던 것들이 그게 이제 과거에 하던 전통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민간이 이제 직접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이제 도지사님하고 이 우주 분야 뭐 여러 가지 그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한 진짜 리더십하고 추진력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우주산업 3축 클러스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대전, 경남,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식 그 3축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제주가 제가 볼 때 제일 빨리 가고 예. 모범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뿐 아니라 국내 다른 지자체들이 이 우주 산업에 여러 뛰어들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 제주의 경쟁력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누리호나 이제 다누리호 성공으로 또 우주항공청도 설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전 분야에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뭐 상장 기업도 막 생겨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세계 우주 산업을 살펴보면 이 우주 산업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흔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발사체, 인공위성 제작 제일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 비율은 한 10% 남짓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이걸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이 뭐냐면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예. 위성 이 정보다 이런 게 활용 시장이에요. 활용, 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제주도청에서 뭐 강연을 하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도지사님한테 이런 하드웨어 쪽인 것보다는 활용을 공략하시라라고 했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 쪽도 잘 준비를 하면서
위에 업스트림 쪽도 또 지금 물고 들어오셨어요. 예, 같이 이게 이제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원래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까 그 5개의 예. 이제 예. 가치 사슬이라는 예. 게 예. 어떻게 보면 우주 시장을 전체를 망라하고 하고 있다. 있죠. 그래서 저는 5개 가치 사슬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절반만 잘 돼도 산업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제주도가 적어도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제주는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되죠. 예, 그거를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섬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약간 이렇게 고립돼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심항공을 했을 때 뭐 공력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 부분도 자유롭고 뭐 각종 전파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자유롭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의 어떤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전통적으로 약간 고립, 독립돼 있는 공간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리적 이점이 예. 상당히 이 민간 우주 분야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보는데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따질 수밖에 없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적도 궤도에 얼마큼 가까우냐의 문제인 거고 지상국 서비스와 연결을 할 때도 이게 대전과 4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위성을 쏘아 올리시는 기업 입장이나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관제하는 입장이든 또 그 관제를 통해서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든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주라는 위치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위성과 관련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역의 제한이 없다는 것, 전파의 간섭이 없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점이죠. 그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0, 30대 연구 개발자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 오히려 제주라는 것이죠. 제주, 저는 앞으로 이 대목이 민간 우주 산업을 제주에서 육성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요소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좀 우주 산업하면 뭔가 좀 어렵고 생소하고 확 다가가기에는 멀어 보여서 이 좀 공감대 형성이 참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 산업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왜 미래 신산업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게 어떤 뭐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흔히 상상하는 뭐 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완전 과학의 영역이고 이런데 이게 사실 시작할 때부터 어떤 국가의 전략기술 분야였고 뭐 군사적인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넘어서는 분야였거든. 그래도 별로 사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주 기술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모는 사람 치고 내비게이션 안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진짜 우주 기술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의 GPS라든 이런 항법위성 기술이 위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시각 정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KPS라고 우리 독자 항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위치하고 그다음에 항법, 그다음에 그 시각 이런 정보를 독립화하려는 게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죠? 휴대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5G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G 개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에서 6G로 올라가게 되면 위성이 없이는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심항공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 기술, 우주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조금 더 나가 보면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뭐 다른 달이나 뭐 화성이나 다른 행성을 가든 이런 것들이 모든 우주 기술이라서 느끼지 못하지만은 저는 이제 우주 기술이 우리가 숨 쉬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의식하고 숨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우주 기술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거다. 아주 네. 네. 저도 이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학습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이해도가 속도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지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UAM 관광용 UAM 사업을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사업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플럭스라든가 기업들과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드론 배송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항법 시스템 아까 말씀했는데 항법 시스템을 가장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6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되고, 이게 또 UM의 운항과 또 위성의 운항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산업,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산업의 어떤 전환의 핵심적 요소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기술을 선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로켓 발사, 우주 탐사, 너무 이런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업스트리밍 네. 너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주 산업이 좀 어렵게 좀 다가가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잠시 이제 우주 산업의 미래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제주의 우주 산업 궁극적인 비전, 목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주 산업의 비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5가지 가치사슬을 통해서 예. 이 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예. 또 이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힘이 저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같은 산업단지 기회발전 특구가 그렇죠. 조성이 돼서 여기에 기업들이 오게 되고, 여기서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UAM과도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차와도 연결이 되고 6G 통신 사업과도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업은 성장을 더욱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또 세입을 확보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산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제주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제가 그게 실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우주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주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활용, 어느 정도의 기술력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런 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초월하는 수준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저희들이 이제 5G, 6G 하면서 초연결 사회로도 가고 자율주행, 도시망공 이런 게 다 되도록 되는데요. 저희들이 왜 이제 발사체나 뭐 이런 쪽에 자꾸 뭐 집중을 하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하냐고 하면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80년 초에 이제 뭐 1kg을 우주 공간에 올리는데 거의 한 8만 5천 불, 9만 불 수준의 돈이 필요했다고 하면 얼마 전에 왜 지난달에 그 스타쉽이라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캐치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게 되면 100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수백 배 내지 거의 1000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주 공간에 개념이 나와서 있거든요. 그게 현재 예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2075년, 80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별 엘리베이터가 실현이 되면 1km 우주에 가는데 몇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로 가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우주 공간, 지구를 벗어난 어떤 여러 가지 혁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또 전기차 하는데 태양광도 이제 우주로 가게 되면 거의 24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뭐 구름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실현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40년 초반에는 우주 태양광이 실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 또 제가 뭐 이건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은
우주 자원 채굴 문제, 예를 들면 소행성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비금속이든 아니면 가치가 있는 광물을 하는 이 자체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걸 한 1조 달러의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발사한 그 퍼시케라는 소행성 탐사인데 그 소행성에 대한 가치가 전 세계 세계 그 경제 규모보다 10,000배 이상 크다. 소행성 하나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 기술에 따라서는 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6G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초래하게 할 텐데요.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해서 이제 통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간의 영역의 제한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다 속까지도 이게 전화가 통화가 되는 어디서든 그런 시대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전송받는데 단 몇 초면 전송이 끝나버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6G가 실현되는 상용화되는 우리나라 목표가 2029년인데요. 2029년의 목표를 저희도가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좀 제주는 좀 지리적으로 사면이 바다이고 항상 뭐 태풍의 길목에 서 있어서 위성 데이터 활용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좀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한 말씀 그래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위성 활용 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경진대회를 우리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항우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이제 조회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친구들이 그 1등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바다 녹조를 분석해서 모니터링하는 친구들이 상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도정 차원에서는 산불 감시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감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위성통합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은데 이 시장이 저는 엄청나게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문을 열었고 수급관리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성 데이터에 기초해서 농작물의 재배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량을 예측하게 되는 시스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2, 3년 내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교통 그리고 주택, 의료 모든 분야에서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관련 좀 고용 창출, 인재 육성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고용 창출 효과 있습니까? 가장 많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데는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인 국가위성통합센터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문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시스템, LG 이런 순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채용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70명이 제주 출신들이 이제 우주 기업 기관에 이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연계해서 좀 인재 육성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 단위 물론 이제 저희들이 초중고와 관련된 이런 우주 관련 캠프나 그 강연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한림공고를 이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항공우주 분야에 이번 그 10개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선정을 했는데 항공우주 분야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한림공고가. 그래서 아마 지금 5년 동안 135억 원이 투입돼서
그와 관련된 교육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인재 양성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게 라이즈 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이 있는데 이 라이즈 사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항공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 8월부터 융합전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고 내년에 좀 더 본격화시키게 되면 내년부터 실제 그 관련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지금 연구 기관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기관들과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제주 지역에서 우리 우주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도지사님 잘하고 계셔서 뭐 제가 특별히 더 할 말씀은 없는데요.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나로우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가요. 조금 있다가는 여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래서 난 여기 있기 싫다 대전으로 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사례도 봤고 거기도 발사장도 있고 여러 이 외곽 지역의 어떤 그 공장들이 있거든요. 불만 없이 근무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육성하는 그 인재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여기에 만족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아마 인재는 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하고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통합의 그 노력, 좀 통계 같은 걸 내면서 이 부분은 좀 하시는 걸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인데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겸하는 거고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식을 겸하는 건데 워케이션은 이제 기업의 그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이 제주도에 와서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원래 한국 서비스 대상을 받을 만큼 워케이션의 성지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그리고 정부 부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 관련 사업도 항우연도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보름 프로그램이나 두 달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간의 런케이션인데 예를 들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항공우주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계절학기를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관련 교수님들을 여기서 이제 학점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제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교육부 사업으로 좀 확대 좀 시키려고 지금 교육부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우선 항공우주 분야의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인재 육성과 관련해 우리 이제 먹거리와도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뭐 주력 산업이 이제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우주 산업 육성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문에서 한번 발사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해안가에서 그 해상에서 발사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중문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하나도 내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 발사를 하게 될 거고 페리주도 계속 발사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보러 오히려 관광객이 또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어떤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줬는데 발사하는 장면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무중력 공간을 체험하는 거나 우주 공간에서의 어떤 체험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 체험이 우주 관광의 어떤 전 단계의 역할을 좀 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제주에서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기반이 마련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관광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그냥 한두 마디 드리면요. 여기 이제 지금 뭐 도지사님 추진하고 계시는 그 도심 항공교통을 네, 관광에 네. 활용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발사장을 가보면 발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정말 좀 매니아들이 네, 이제 있는 그렇죠. 거고요. 반대 케이스는 뭐냐 하면 관광을 하러 왔다가 네. 여기 발사가 있네 하고 네, 오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아까 그 추구하는 5개 가치사슬 중심으로 한 것들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우주 기술을 소개를 거꾸로 하죠. 뭔가 접목을 시키고 또 이분들이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우주 기술의 영역에서 비롯돼서 내가 좀 더 뭐 많은 정보를 얻고 뭘 하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교육하고 우주 체험은 이미 예. 준비하고 예, 계신 예, 예.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컨택이 지금 할리우드 예.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주 체험 센터도 네, 맞습니다. 그 추가로 투자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또 우리가 그 시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안테나 시설만 보는 것도 저 관광 요소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시간이 보셨다고 아까 남아서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주 역시 이게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예. 있습니다. 뭐 기회발전 특구 지정 뭐 예.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이제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 혜택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국비도 많이 좀 지원되면 연관 산업 육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좀 제주도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가 우주 종합 계획이 이제 마련된 시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가 발표한 시점 이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23년 2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발표하자마자 정부 계획에 포함되는 건 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 계획 이상으로 우리가 민간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국가 계획이라는 것도 보안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계획, 수정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시킬 것인지 수정시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국가 계획을 수정시키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주항공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센터 조성 사업 또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제 항법 시스템과 관련된 또 연구 분야를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시설들을 우선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부의 육성에 좀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템포대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이 있음으로써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중심은 지나치게 정부 계획으로 가는 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추진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도지사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템포 늦추지 마시고 계속 가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과거의 우주 사업은 워낙 위험이 컸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가 그렇죠.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뭐냐 하면 빨리 시도해보고 잘못되면 다시 고쳐서 또 하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부 계획은 하다 보면 분명히 보완의 기회가 있을 거고 수정의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우리 양질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이상률 원장께서 보시기에
기업 유치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노력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이 지금 정부 계획에 우리가 정부 계획은 속성상 완벽해야 되고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디테일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려는 이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생태계를 지금 빨리 확대해서 갖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빈 곳이 있더라도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하고 뭐 규제를 철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민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이걸 다 관여를 하고 뭐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저는 약간 이제 시행을 하다가 약간 뭐 균형이 무너지는 부분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게 되고 그게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국내만으로는 절대 저는 성립을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세계 우주 시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크게 보고 지금보다 뭐 좀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성공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컨택이 이제 2023년에 상장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 사례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도에서는 처음으로 이 신산업 분야에 지금까지는 관광 사업에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 처음으로 이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투자 유치를 제대로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었거든요. 그게 저는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기업 육성 유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IPO 클래스 과정을 이제 직접 우리가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상장의 길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저변에 깔리게 되면 그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주 관련 기업에 저는 저희도 내에 있는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인재들이 커오면서 스타트업을 만들기를 원하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제주로 많이 와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천천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상률 원장께서 우리 제주 우주산업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 과제 그리고 뭐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하시되 아까 어쨌든 너무 세부 간섭을 한다거나 세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틀을 크게 만들어줘서 민간이 뭐 어떤 부당 경쟁을 하는 걸 조정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지 하나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의 범위를 국내가 아닌 세계로 돌려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도민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막연한 내일, 미래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이미 현실됐습니다. 미래산업은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우주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단순히 기술 발전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창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입니다. 도정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